1월 3일인 오늘부터 2차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미리 31일날 발표 나자마자 제가 직접 모집해서 오늘부터 바로 진행을 했고 10시부터 스터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독서실에 좀 일찍 가려고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바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후 11시거든요. 지금 하루가 끝났어요. 되게 빡세네요. 잠을 되게 잘 자야겠다? 안 그러면 체력이 바닥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체력이 바닥날지도 몰라서 중간에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다이어트를 왜 하냐? 라고 많이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얘기해줬고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찐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감이 극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굳이 지금 시기에 하는 겁니다. 살이 단기간에 많이 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kg 1kg 찌는 게 뭐 일주일에 1kg씩 이렇게 찌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신생아처럼 제가 어떻게 됐냐면 52가 한 4년 동안 유지됐고 그리고 한 올 초부터 53 조금 됐다가 54로 또 한 달 유지됐다가 그 다음에 55, 6, 7, 8, 9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장을 빌려서 입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불과 1년 전쯤만 해도 멀쩡하게 입었던 오버사이즈 정장들은 하나도 맞지가 않고 맞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정말 극한의 어떤 걸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멘탈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요. 막 설렁설렁하면 너 컷 근처로 붙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게 클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 몰라도. 그러면 제가 과연 이 생활을 얼만큼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봅니다. 어떡하냐. 근데 진짜 약간 왜 이렇게 스터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좋지? 약간 too good to be true?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왜 이렇게 좋지?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 리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터디원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 분 전부 다 같이 아이고 힘들어 연수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차 준비 이틀 차고요. 배고파요. 이거 비립 좀 빼러 가야 되는데. 2차 준비할 때 이렇게 면접하고 실연할 때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면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다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를 해놓고 갤러리에선 지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브이로그.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잡는 것까지 있어서. 지금 머리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왁스 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왁스도 다 발라주셔가지고 지금 매우 당장 면접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 딱딱한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매우 단정하고 마음에 듭니다. 힘들어. 지금 수업 실현을 2개를 집에서 영상을 찍고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표정을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건 좋은데 엄청 숨이 차거든요. 근데 또 신경 쓰이는 게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면 입술이랑 표정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은 그게 약간 부산해 보일까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옆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볼에 테이프를 붙이고 하니까 확실히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사실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시계가 원래 평소에 차는 게 이거거든요.
이건데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 볼 때도 아 이거 조그매서 괜찮을라나 이랬는데 1차 시험 때는 어차피 내 손이 내 눈, 코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었는데 2차는 막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시계를 슬쩍슬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큰 시계를 샀습니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18,000원? 지금 비교해보면 진짜 겁나 크죠? 아빠가 이거 보더니 왜 이렇게 큰 걸 샀냐고 그냥 벽시계를 사서 손목에 차직을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손목 시계에 의존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이렇게 정각에다가 맞춰놓고 들어갈 때, 시험 시작할 때, 뭐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걸 딱 누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계 그 조절하는 거 그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톱이 짧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톱만 길러야 돼요. 진짜 별걸 다 해야 되죠?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구두도 로퍼를 신고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인턴 할 때 신던 신발 로퍼가 있어서 그걸 신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진짜 커요. 또각또각또각 소리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인턴할 때 같은 인턴하는 인턴 동기들이 너 유리씨 멀리서부터 오면 머리서부터 유리씨인 거 안다고 그럴 정도로 진짜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거슬리고 그럴까봐 구두 밑에 뭘 달려고 구두방에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낡아서 못 단다는 거예요. 하나 사래요, 신발. 그래서 내일 또 신발도 사러 가야 돼요. 아, 귀찮아. 아, 신발도 사야지. 다음 주 초에는 또 그 정장 빌릴 거 사이즈 예약하러 가야 돼요. 아, 진짜 너무 귀찮아요. 진짜 너무 귀찮아. 어떡하지? 아, 자고 눈 떴더니 시험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정도 남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기분 아시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면접이랑 실현은 할수록 못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다 잘해. 못하는 사람을 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막 번개 스터디? 이런 것도 가보고 서브 스터디도 몇 개 해보고 그랬거든요. 다 잘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누가 떨어지는 거야? 나 남들만큼 잘한다. 연습 때처럼만 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전쯤에 미리 약간 아프고 미리 약간 긴장하고 미리 약간 떨고 나서 실제에서는 거의 전혀 떨지 않는 성향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리 엄청 봤네. 내 미래도 밝았으면 좋겠다. 난 당연히 잘할 거니까 걱정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안색있어요. 쓰레기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1차 때랑 기분이 똑같아요. 빨리 끝나라. 그냥 내일 시험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심정이고. 혹시 모르는 주제가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새 내용 공부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약간 막연히만 알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혹시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래도 연습이 답이라는 거에는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 나눔을 진짜 못했거든요, 원래. 근데 요새 수업 나눔하면 10분 채우기가 되게 원래 어려워서 초반에는 진짜 말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6분? 이렇게밖에 못 채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한 8분 넘게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막 조금 더 구상하고 조금 더 막 긴장하느라고 시간 끌고 이런 거 감안하면 그 정도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시간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고 시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서 그래, 난 준비됐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 남았거든요. 이 6일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 실은 하는데 처음에는 막 오케이 클래스 뒤에 가서는 막 so class 약간 텐션 확 떨어지고 막 지금 오늘 마지막 스터디를 끝내고 왔습니다. 스터디를 달력을 보면 1월 1일에 첫 회의를 했고요. 1월 3일부터 월, 화, 목, 금 이렇게 진행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를 풀로 진행했고 요 두 날 면접과 실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그냥 이제 곧 시험을 본다는 게 시원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과 어떤 설렘도 있고 후련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그냥 마침 집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틀었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조금 큰 걱정이어서 제가 그래서 약국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이 안 좋은 컨디션이 면접날까지 갈까봐 너무 무섭다. 그리고 면접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약간 갈랑말랑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약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일단 주셨고요. 염증 없애주는 약간 그런 게 약간 들어있다고 하네요. 올리렉스? 뭐 그렇대요. 이거는 이제 목에 좋으라고 뭐 하나씩 먹을 생각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거는 요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얼마게요? 진짜 웃겨. 이거 가네스 이거 한 병이랑 광동 파워라센 하나랑 그리고 활비에이 이렇게 한 세트가 얼마게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피로회복제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먹으래요. 그래서 당일날 먹긴 좀 불안한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날에 먹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죠. 제가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근데 생리랑 시험이랑 겹칠 것 같아서 생리통 약을 미리 사놨는데 누르고 열어 안 되는데?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컵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생리컵을 쓰거든요. 근데 생리컵을 쓰면 생리통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저도 처음에 생리통이 왜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도 약은 먹어야 돼요. 이게 최대 6개까지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한 판 다 먹은 적도 있어요. 6개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막 먹어가지고 생리컵을 쓴 이후로는 한 이틀 정도만 약을 하루에 한 2알 정도만 먹어요. 그리고 2차가 1차보다 힘드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더 힘든 거는 당연히 1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렸다! 2차가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는 아무래도 막 시간이 넉넉하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다, 뭐 체력적으로 너무 딸린다 그러면 하루 정도 그냥 쉬다 이렇게 하고 쉬기도 하고 내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럼 하루 그냥 시간 많아서 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중간 휴식이 가능한데 이거는 한 달 단기 레이스니까 중간에 쉬기가 뭐 하잖아요. 오늘은 시험 이틀 전이고요. 1차 때는 전날이나 이틀 전에 막 떨리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왜 이렇게 떨리는지? 하지만 난 잘하니까. 그래서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어제 잠을 드는데 계속 가위가 눌려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위를 눌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날 때리는 거야, 가위 눌렀을 때. 근데 심지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뒤에서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떡해 2차 어떡해 진짜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떡해. 사람이 진짜 막 왔다 갔다 해요. 붙으면 뭐 해야지, 막 붙으면 합격 쓰기도 쓰고 막 자료도 공유하고 그래야지 이랬다가 와, 나 혼자만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 생각하고 1차 좀 더 잘 볼 걸 이 생각하고 제가 1차를 보고 나오는 길에 딱 두 문제 잘못 쓴 게 딱 떠올랐거든요. 아, 그것만 제대로 썼으면 자동이나 더 받는 건데.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입고 이런 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상태로 수업 실현을 2번 정도 해봤어요. 뭐 옷이 너무 올라가진 않나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조금 준비하고 많이 못했어요. 그냥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찡찡거리고 막 그랬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내일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맞이했던 화요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화요일인 거잖아요. 그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어느 날도 누군가에겐 진짜 중요한 날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 재밌지? 그래서 내일 잘 할 수 있겠죠? 자신감은 있어요, 솔직히. 수업 실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믿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잘 지키고 너무 떨지 않고 웃으면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게 희망을 가지면 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막 1100 몇 명이었나? 아무튼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149명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 되든 말든 난 열심히 했다 약간 이런 마음인데 149명 중에서 97명 뽑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너무 욕심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남들이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럼 잘 해볼게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시험 합격하라는 거 있다. 이거랑 근심 걱정. 시험 합격하는 거 왜 하나밖에 없지? 여기 있다. 이거랑 이 차 시험 끝나고 지금 밥 먹고 카페에 엄마랑 같이 왔다가 후기를 남겨보자면 제가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1번인 거예요. 와, 1번이다. 딱 보자마자 아싸 이랬어요.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면접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싸 이랬죠. 그리고 나서
그 평가관님한테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노크하시고 들어가서 대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하고 들어가서 원래 계획은 내 머릿속의 계획은 뭐였냐면 딱 이렇게 숙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씨 막 이랬죠 속으로. 그리고 이제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막 약간 다들 조금 헤매고 계셨어요. 언제 시작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그 평가관이 3분이셨는데 3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조금 1번이라 그런지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조금 낯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삼각대가 없으니까 좀 흔들리네. 죄송해요. 종이 쳤어요. 뭐 평가 시간입니다 하고 종이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 앞으로 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now 제가 항상 그 시작을 항상 자동화를 해놨거든요. Now everyone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now everyone 이렇게 했는데 약간 평가관님들이 약간 이렇게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웃겼는데 그 다음에 하는데 막 Now everyone, are we ready to jump into the next class? next activity?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진짜 이게 연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연습이 전부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몸이 해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몸이 하는 거라서 그냥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 같은 거 다 그대로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었고 그리고 1번의 폐해가 뭐냐면 폐해가 아니지 1번의 문제가 뭐냐면 분필이 안 꺼내져 있어요. 분필이 안 꺼내져 있는데 그거를 미리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전 처음이라 미리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분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everyone look at the title, what does it say? Let's read it together. 막 이러면서 분필을 막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막 하는데 약간 웃겼을 거예요. 막 사람이 막 당황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점수에 들어가진 않겠죠. 왜냐면 1번이 분필이 안 꺼내져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막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미리 분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필이 미리 꺼내져 있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을 진짜 초반에는 솔직히 좀 잘했는데 후반에 갈수록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짜 후루룩 끝내느라고 후루룩 이렇게 끝났어요. 후반에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평가관 분들은 조금 지루해 보이셨어요. 그냥 계속 아직도 하니? 너 아직도 하고 있니? 약간 이런 표정이셨었고 근데 뭐 규정상 반응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개도 끄덕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반응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1번을 제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되게 길게 말해가지고 1번을 다 말했는데 5분이 지난 거예요. 10분 중에 5분이 지난 거예요. 1번 다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씨 막 이래 속으로 이랬어요. 근데 2번 하는데 그래서 2번은 생각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갖고 바로 말하고 3번도 생각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갖고 바로 말했어요. 그래서 3번 하는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부 같은 거 좀 잠깐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했더니 나가시라고. 끝나가지고 이렇게 막 다들 똑같은 출구로 나오는데 제가 택시를 탔어야 됐는데 근처 역으로 택시 탈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아무나 붙잡고 혹시 땡땡역까지 택시 타실 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셋이서 택시 같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랑은 지하철까지 같이 타고 근데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막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끝나고 나서. 사람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택시 타고 오는 길에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비디오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비디오요? 막 이랬죠. 분위기는 제가 똑같은 대기실에 아는 사람 3명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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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면서
같은 대기실에 있는 사람이랑 스터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 좋았어요. 같은 대기실에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요. 아는 척 할 수 있고 같이 평가실도 보러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사실 오늘 간식을 다 바리바리 싸갔는데 1번을 꼽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싸들 보관 그대로 다시 싸는 거예요. 이 에너지바는 제가 수능 때부터 밥 대신 먹던 에너지바여가지고 굉장히 시험 때마다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1차 때도 얘를 먹었어요. 그리고 1차 때도 얘를 먹어서 얘도 가져가고, 얘는 다이어트 할 때 제가 한 끼 대신 자주 먹던 애라서 챙겨가고, 얘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챙겨갑니다. 그냥 이렇게 쓱 둘러보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초콜릿을 한 2-3개 정도 내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가족들이 빼먹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랑, 그리고 목이 면접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너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목 캔디는 따로 어디 넣어놨어요. 그리고 두유를 챙기고, 두유도 다이어트 할 때 끼니 대신 자주 먹어서. 그 다음에 또 챙긴 거는, 아이고 색깔이 변했네요. 근데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 1차 때도 먹었던 거라서 이런 식으로 바나나를 그냥 들고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잔뜩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도 넉넉히 2병 이렇게 챙겨갑니다. 끝! 그리고 핫팩이 지금 주변에 엄청 보이는데 핫팩을 잔뜩 챙겨가고, 그 다음에 거울을 챙겨가는 이유는 화장 상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자세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앉는 거, 어깨가 이제 수평이 된 상태에서 앉는 거를 이제 앉아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오늘도. 그러려고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혹시나 마스크에 뭐가 묻으면 냄새가 나서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가져가고, 준비물 설명한 김에 다 설명해볼까? 요거는 팩트가 아니라 쿠션. 그리고 요 밴드는 왜 가져가냐면 마스크랑 볼이랑 이렇게 연결하려고 가져가는 테이프입니다. 거울, 요거는 왁스. 그리고 요거는 내일 아침에 써야 돼서 미리 꺼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헤어스프레이. 면접을 위해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종 화장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하는데도 아침에 되게 귀찮더라고요. 원래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머지 준비물도 조금 소개를 해주자면, 가방에 다 이미 넣어놨는데 옷이 좀 들어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수트 대여했던 걸 반납하고 와야 돼서 집 근처에서 옷을 반납해야 돼서 옷을 챙겼고, 갈아입고 돌아오려면. 그리고 뭐 초콜릿 이런 거 먹고 나서 개운하라, 찝찝하지 말라고 칫솔도 챙겼고, 이거는 각종 약입니다. 소화제, 뭐 두통약, 제가 평소에 먹는 약, 뭐 다양한, 뭐 생리도 오늘 터져가지고 생리통약 이런 게 잔뜩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수험표를 3장을 프린트해서 각각 다른 곳에 넣어놨어요. 보조 가방에 하나, 조그만 주머니에 하나, 뭐 지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혹시 뭔가 하나를 빠뜨렸을 때 그래도 수험표는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고, 이건 뭐 치약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탕이에요. 약국에서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미신스럽지만 시험 합격하셔 이거 내일 먹으려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평범한 뭐 핸드크림, 볼펜, 안경 닦기 이런 거 들어있고, 이거는 다시 넣고, 그리고 여기 보조 가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심지어 보조 가방이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찢어졌어요. 대박이죠.
안에는 담요가 들어있고, 왜냐면 늦은 시간에 뽑으면 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신분증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여권. 그래야지 혹시나 배낭에 지갑을 안 넣었을 때에 보조 가방에 여권이 있도록 그런 식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여기 수험표가 하나 더 있죠. 다 가려야 돼가지고 수험표가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요 보조 가방에 넣을 겁니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무려 국물 닭발과 오돌뼈를 샀습니다. 지금 정장을 반납하고 오는 길이라 신발은 정장인데 바지는 추리닝이네요.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 네, 오늘 2차가 끝났고요. 어제 실연을 하고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드디어. 끝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실 딱 실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는 아 잘했다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기를 했거든요. 복기를 이제 내년에 기출문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복기를 하는데 복기를 하면 할수록 잘 못한 것 같은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복기를. 아무튼 그래서 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씻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2차가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차보다 더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차는 기출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볼 것이다 이런 게 너무 명확한데 2차는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제가 평가실을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면 경기 기준입니다. 평가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냥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띄워드리고 이제 정확히는 칠판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평가관은 저를 이렇게 사선으로 봐요. 정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을 보면 평가관들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관들이 옆에 계시면 나는 실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와서 그제서야 이제 평가관님들이 이제 정면으로 보고 시연을 하게 되는데, 경기는 시계를 타이머로 주지 않아요. 타이머로 이제 뭐 15분 실연이다 하면 15분에서 뭐 14분, 13분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간만 보여주는 시계만 줍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형태인데도 있고 디지털인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데는 디지털이었어요. 아날로그인데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 멋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시계도 막 잘 보이라고 큰 걸 갖다 놓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시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손목시계에 의지해서 연습하는 거를 그냥 최대한 연습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준비물들을 미리미리 챙겨놓잖아요. 가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그래서 준비물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고 나머지는 가방을 앞으로 내놓게 돼 있어요. 대기실에서. 근데 대기실에서는 이제 자료를 보는 것만 아니면 자유롭게 나름 자유롭게 그 물건 이렇게 가지러 갔다 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 특별히 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은 전자기기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엔 제출하게 돼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뒤죽박죽 얘기했지? 그래서 처음 가면 아침에 좀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평가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평가실 문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닫혀 있어도 문 열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평가실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카페를 되게 들락날락 거렸는데 카페에서 무슨 글을 봤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페에서 무슨 글을 봤냐면 어떤 분이 실수로 자기 이름을 얘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실격당해서 나왔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번호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항상 하세요. 관리번호,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항상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름이 없다.
난 무조건 관리번호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 얘기하지? 어쨌든 처음 일찍 가셔서 평가실 구경하시고 자리에 돌아오셔서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있으면 감독관님이 들어오세요. 감독관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뭐 자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넣는 그 봉투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요. 그 관리번호를 뽑아요. 근데 관리번호를 뽑고 나서 휴대폰을 걷었기 때문에 관리번호 자기가 몇 번인지 뭐 부모님이든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희 그 시험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완전히 그 감독관 재량이라서 사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식은 저는 중간중간에 까먹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까먹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 까먹었어요. 까먹어도 뭐라고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분위기상 아무도 안 까먹어서 그 조용한데 푸시럭푸시럭 거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바로 다음 순서여서 조금만 먹고 바로 양치하고 그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열람이 안 됩니다. 대기시간 동안. 그래서 대기시간 동안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예요. 초반에는 막 답변 구상을 해요. 막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갈수록 자고 속으로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뭐 몇 조분 대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짐 같은 거 좀 추스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갈 준비를 하면 시간표가 앞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시에 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막 긴장하고 있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간이 되면 이제 대기하세요 하면 이제 앞에서 불러요.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이제 구상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실로 가서 구상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따라오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구상 끝나고 나면 평가실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평가실 자기 번호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서 조금 기다리면 복도에 있는 감독관님이 노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노크를 똑똑똑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노크도 저는 그 평가실에 미리 가서 노크하는 연습도 했어요. 왜냐면 쿵쿵쿵 이렇게 두드리면 문 전체가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 두들리고 이렇게 두들렸어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냥 왠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까 연습해봤다 약간 이런 마음에. 그래서 들어가서 또 어떻게 진행되냐. 문을 열고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닫겠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살짝 눈 인사 약간 이렇게 웃어주고 그다음에 문을 닫고 그다음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거 유튜브에서 누가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고.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숙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기 좌석에 앉았다가 뭐 종이 울리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세요. 뭐 이제 혹은 뭐 수업실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감독관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답변하고 대기실석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근데 뭐 들어가서 꼭 뭐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관리번호 몇 번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말해도 되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이름 말하시면 실격당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 끝나면 저는 실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둘 다 조금 일찍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일찍 끝냈더니 나가셔도 됩니다. 칠판을 지우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막 으아 막 이렇게 막 난리쳤더니 복도 감독관님이 고생했다고 막 그러셨어요. 너무 스윗하셨어. 그래서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핫팩이라도 하나 주고 싶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고 싶고, 그런데 괜히 부정행위 같은 걸로 트집 잡힐까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대기실 썼던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길래 선생님 같이 가요 이렇게 속삭여가지고 같이 왔어요. 같이 내려와서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끝나고는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았는데 복귀하면 할수록 답변 잘 못한 것 같고 그렇네요. 아, 옷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거는 칼정장이 제일 많았습니다. 뭔가 트위드 자켓 입으신 분이 딱 한 명 있었고 트위드 가디건? 같은 거 입으신 분이 우리 대기실에 딱 한 분 계셨고 근데 되게 단정해 보이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바지 정장이 대부분이었고 치마 정장도 많았어요. 대부분은 이제 까만색 정장에 까만색 바지 혹은 까만색 치마 그렇게 입었고 남자분들은 이제 정장이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남자분 자체 한 분밖에 안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나마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바지 정장 치마 정장 조금 있고 대부분 까만색이고 네이비가 간혹 있고 그리고 첫날이 실연이고 둘째 날이 면접이잖아요. 근데 실연 때보다 면접 때가 더 의상이 다채로웠어요. 저는 둘 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둘 다 똑같은 옷을 입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연은 아무래도 팔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지 정장을 입으신 분들이 많았고 둘째 날은 원피스를 입으신 분도 있었고 뭐 약간 베이지색 정장을 입으신 분도 있었어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고 싶었는지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다채로웠어요. 그리고 머리는 여잔데 머리가 저처럼 짧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저희 대기실 기준으로 그리고 대부분 포니테일이고 머리 망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대부분 그냥 포니테일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외적인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깔끔한 인상을 보이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안경 쓴 분들은 별로 없었고 저도 렌즈를 끼고 갔어요. 저는 이제 뒷번호 뽑을까봐 처음엔 안경을 쓰고 갔다가 1번 뽑자마자 바로 렌즈 꼈어요. 네, 렌즈를 낀 이유는 그 마스크에 김 껴가지고 평소엔 안경 낄 텐데 그리고 화장을 평소에 안 하지만 화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간혹 가다가 뭐 감히 면접으로 오는데 화장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화장은 했어요. 근데 뭐 진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이니스프리 들어가가지고 저 면접 때만 쓸 섀도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명함이 아니라 뭐지? 음영 음영 이렇게 칠하는 거 하나 조금 더 진한 거 하나 이렇게 2개 사서 그거 2개 하고 아이라인 점막만 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7번 뽑았을 때 오늘 7번 뽑으니까 엄청 번지더라고요. 아, 섀도우 그려놓은 게. 그래서 물티슈로 눈 밑에 이렇게 닦았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수정 화장할 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이번 시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절대 연습하지 않았던 게 실전에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하지만 실전에서는 웃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실전에서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평소 연습하던 대로 몸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연습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도 못했던 게 이렇게 실연하면서 순회지도 하면서 이렇게 적는 하고 나서 수업 나눔 때 저는 관찰 노트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걸 해야지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연습 때 그걸 까먹고 못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기 직전까지 관찰 노트 해야지 해놓고 들어가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했던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라서 진짜 연습밖에 이 똑같은 말 계속하는데 연습밖에 의지할 게 없고 내가 연습 때 이걸 안 해봤다? 절대 실전에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수업하는 연습 계속 하시고 똑바로 앉아서 면접하는 거 계속 연습하시고 그래야지만 실전에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자세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영상 찍어놓은 걸 보면 제가 항상 약간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짝 피는, 오히려 과장될 정도로 바짝 피는 연습을 좀 며칠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하면서도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실현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름 부르는 것도 부르는 이름을 제가 다 정해놨었거든요. 평소 친구들 이름, 그냥 쉽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이름 연습해놨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지, 뭐 민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최애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희진, 영배 이렇게 부르면서 수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실전에서 꼭 해야겠다 싶은 거는 연습 때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연습이다. 붙은 사람이 얘기해야지 신뢰감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 붙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붙고 나서 뭐 믿을지 말지 결정하셔도 되고 그랬습니다.